여기 유형은 원의 중심도 주지 않았고 반지름도 주지 않았어. 원에 있는 세 점을 주는 게 뭐지? 원 위에 있는 세 점을 대충 찍으면 돼. 풀이 방법이 두 가지야. 요 점이 0,0, 요 점이 0, 마이너스. 좌표 평면에 정확하게 찍을 필요는 없다. 첫 번째 풀이.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 기본형,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잖아. 일반형 한번 써볼까요? 시작. x제곱. 시험 문제에서는 안 줄 거야, 일반형을. y제곱. 스몰 a로 써도 되고 라지 A 상관없다. ax 다음 by 플러스 c고. 그래서 원위의 세 점을 주면 반드시 어디다 대입한다? 요 일반형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결국 구하는 거죠? A, B, C 구하는 거지. 시험 문제 볼 때는 요 일반형을 주지 않고 풀 때가 있다는 거. 두 번째 풀이. 원의 중심이 있겠죠? 이 원의 중심을 P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는 A, B로 놓고 PA의 길이, PB의 길이, PC의 길이가 모두 뭐예요? 같아.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개념으로 PA 길이와 PB 길이 같다. PA 길이와 PC 길이 같다. 이렇게 놓고 좀 더 편하게 푼다면 어차피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제곱해서 풀어도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와, 이렇게 수업 7시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고 와가지고. 자, 근데 어느 게 편하냐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 둘 다 가능해. 둘 다 가능한데 0,0이 들어있는 게 있지. 0,0이 들어있는 식은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나마 요 1번식이 편해. 그죠? 1번식이 편하다. 5-3번 봐봐. 무려 심지어 몇 점을 줬냐? 4점을 줬어. 그러니까 3점은 확정됐지. 이렇게 0,0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면 좀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 미지수가 3개나 나오니까. 무슨 말이지? 그럴 때는 요 2번 방법이 편한 거야. 결론, 둘 다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둘 다 가능하다. 자, 5-2번 갑니다. 5-2번. 여기다가 대입해서 뭐 대입하면 돼? 0,0 대입.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2 대입. 세 번째 6, 마이너스 12를 요 일반형에 대입해서 풀면, 자, 0,0을 대입하는 순간 바로 뭐가 구해져? C 값이 바로 구해져 버리지? C가 0이었어. 그래서 식이 이제 미지수가 뭐로 줄었죠? 2개로 줄은 거죠. AX, BY 이꼴 0. C가 0인 거 알았으니까. 자, 이제 뭐 하면 돼? 0, 마이너스 2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한다. 144. 그 다음에 빼기 12B 이꼴 0. B 얼마야? 12 바로 구해줬어. 자, 그 다음 여기다 대입한다. 6, 마이너스 12. 36. 그 다음에 144. 그 다음에 6A 빼기 12B는 0이다. B값 알잖아. 그럼 요놈 없어지네. 144니까. 36 플러스 6A는 0이니까 A값 얼마야? 마이너스 6. 이 식이 완성. 최종적인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Y 이꼴 0. 굳이 이쁘게 뭐 원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원의 중심과 반지를 물어보지 않는 이상 뭐 놔두면 되죠. 그치? 0,0이 들어있을 때는 요 1번식이 편하다. 5-3번 간다. 5-3번. 심지어 4점을 줬는데 우리는 구하는 게 이 K 구하는 거 아니야. K, 여기 있는 K.
자, 5-3번도 마찬가지야. 원위에 있는 4점이 있대. 그냥 찍어볼게요. 여기가 0,8, 요 점이 마이너스 6,0, 또 한 점이 뭐야? 6, 마이너스 4. K는 어딘지 모르겠 아무튼 원위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자, 그래서 얘 문제는 이제 이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요 방법으로 P점을 잡아 A, B라고 잡고 요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하고 여기 D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반지름으로 싹 같을 거니까 반지름으로 모두 같다를 이용해서 풀어내면 이 거리, 요 거리가 다 모두 같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PA의 길이와 PB 길이 같다, PA 길이와 PC 길이 같다로 풀 거고, 어차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나오니까 양면 제곱해서 풀어도 무방. 자, 풉니다. PA의 제곱 한다. A 제곱 플러스 B 빼기 8의 제곱은 PB로 간다. A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어차피 이 창은 다 없어지니까 1창만 전개하면 돼. 1창만. A 제곱 B 제곱은 다 없어지잖아요. 마이너스 28의 16B 그 다음에 64는 요거 풀면 얼마야? 12A 플러스 36. 이쁘게 정리. 12A 플러스 16B는 요거 넘겼고 이쪽으로 넘기면 되니까 얼마인가? 28 맞아요? 자, 얼마로 나눠져? 4로 나눠지나요? 4로 4, 3 4, 4 4, 7. 자, 잠시 대기 요렇게. 자, 두 번째 이제 PA는 이미 구해놓은 거 A제곱 빼기 B 빼기 8의 제곱입니다. PC로 가죠. PC A 빼기 6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4의 제곱. 어차피 2창 없어지니까 전개 1창만 한다. 마이너스 16B 플러스 64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플러스 8B 플러스 16. 정리 이쁘게. 12A 마이너스 24B는 마이너스 48인가요? 48? 아니지. 36도 있네. 36이 있네. 자, 36이 있으니까 얼마야? 52네. 52 얼마야? 마이너스 10인가? 12로 나누어? 12로 나누면 A 빼기 2B는 마이너스.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뭐해서 연립하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구해져.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가 구해지면 반지름은 어디선가 다 구할 수 있지. PA도 반지름, PB도 반지름, PC도 반지름이니까 원방을 쓸 수 있는 거죠. 혹시 계산 틀리는 거 잘 확인해줘. 계산 맞아? 밑에다 2 곱할게요. 2A 빼기 4B는 마이너스. 더하면 되니까 5A는 5. 좋아. A 얼마? 1. A가 1이니까 B도 1이네. A도 1, B도 1. 5. 그래서 원의 중심을 구했어. 원의 중심의 좌표 얼마라고? 1,1. 자, 이제 우리는 원방을 써서 우리가 이거 구하는 게 아니잖아. 자, 이 위에 있는 점 K,2도 있으니까 이 K 값도 구해. K 값이 하나가 아닌 거네. 자, 일단 반지름 구해볼게. 아무데나 구하면 돼. 반지름 구한다. 루트 X 값의 차이 1의 제곱, Y 값의 차이 7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야? 루트 50인가요? 자, 원방 씁니다. 원의 중심이 1,1이고 원의 중심이 1,1. 원의 중심이 1,1. 반지름이
루트 50인 원방 쓰면 돼. 한다.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 이꼴 50. 자 이제 마무리 무슨 값만 구하면 돼? k 값 k,2도 이 원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k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는 50 k 빼기 1의 제곱은 49 전개하지마. k 빼기 1은 뿔마 7이야. 따라서 k 값은 두 개 나오네. 하나가 8 또는 k는 얼마? 마이너스 6 k 값 두 개 다 구하고 5-2번은 일반형에 대입해서 풀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 다시 한다. 0,0이 들어있지 않는 건 요 계산이 편하고 선생님 슬 지금 졸리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아니 방금 아 너무 어려워요? 있다고 지금 잠을? 와 시작한 지 지금 5분 10분밖에 안 됐는데 약을 좀 사줄까? 어? 집중력이 왜 그러죠 좀? 물론 5-3번을 x제곱 y제곱 뭐 ax 일반형이니까 by 플러스 c 이꼴 0이라고 했으니까 0,8 마이너스 6,0 6, 마이너스 대입해서 a, b, c를 구할 수 있지? 그지? 구해지면 다시 k, 2 대입해서 풀어보면 돼. 매우 복잡하게 나온다. 풀어놓으면 봐.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결국 세 점 대입해서 a, b, c 풀어서 a, b, c를 다 구해내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면 돼? 이제 k, 2 대입하면 답 나오겠네. 그렇게 풀어도 되는 거고. 자, 5-4번 간다. 자, 5-4번 중요한 문제. 이걸 서술형으로 낸다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고 외접원의 넓이 구하시고 서술형으로 낼 수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도 구하시고 외접원의 넓이도 구하시고. 그럼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외접원의 뭐를 구하라는 뜻이야. 지금 이 문제는 그럼 반지름을 구해내야 된다는 뜻이지. 이 반지름. 외접원. 외심의 의미가 있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뭐야?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 그러니까 세 직선이 만나는 뭐를 찾아내야 돼? 교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1번, 2번, 3번 직선이 만나는 요 세 점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이 밖으로 접하는 이 원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반지름 구하는 거야. 따라서 얘는 뭐에 관한 문제다? 외심에 관한 문제지? 외심. 자, 그래서 외심에 중요한 성질이 있었어. 외심의 중요한 성질. 뭐를 이용할 거야? 외심? 외심으로부터 어디에 이르는?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자, 이게 처음 나온 거 아니야. 앞에서도 우리 한번 나왔던 거야. 외심.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놈을 이용할 거야. 자, 교점 구합니다. 자, 1번과 2번의 교점 구하죠. 먼저 순서는 관계없으니까 아주 구하기 편하게 줬어요. 6이꼴 0, 7x 더하기 y 플러스 4이꼴 12로 하면 되니까 10x 더하기 12꼴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y 구하면 돼. y는 얼마인가? 3인가요? A라고 할게. 그냥 편하게 마이너스. 자, 두 번째 2번하고 3번의 교점 2와 3의 교점 7x 플러스 y 플러스 4 이꼴 0 3번 식이 2x y 플러스 4 이꼴 0 빼면 되나요? 그러면 5x는 0이니까 x가 0이네. y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인가요? P점이라고 하죠. 0, 마이너스. 이제 마지막 1번하고 3번의 교점 구하면 끝. 3x 플러스 y 플러스 6 이꼴 0 2x 플러스 y 플러스 4 이꼴 0이니까 또 열리. 5x 더하기 10은 0이야. x 얼마야?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이니까 y는 0인가요? C점이라고 할까? 순서는 관계없어. 아무튼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뭐 삼각형이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자, 이제 시작인 거죠. 이 밖으로 접하는 이 밖으로 접하는 이 원의 중심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원의 중심이 어딘가 있겠지. 이 원의 중심을 A, B로 놓는다면 결국 외심의 성질에 의해서 뭐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같아. PA 길이와 PB 길이와 누구 길이? PC가 같다로 풀면 되죠. 서로 연립방정식 푸는 거네. 자, 마음의 결정을 해. 뭐 어떤 걸 풀지는 여러분이 결정한다. 연립방정 풀이 방법 세 가지나 있으니까 PA와 PB 같다, PA와 PC 같다로 풀어서 결국 우리는 제곱,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죠. A, B를 구하는 문제 아닌가요? A, B, A, B 구하는 문제지? 결국 똑같은 문제 푸는 거네. A, B 구하는 문제다. A, B 구하는 문제. PA의 거리 간다.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3의 제곱은 PB A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4의 제곱. 좀 이따 정리할게요. 그 다음 PA 똑같이 쓰면 돼. 제곱 PB 빼기 제곱 PC로 갑니다. PC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제곱. 자, 그래서 요 1번식과 2번식 정리하면 AB에 관한 식 나오니까 AB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어차피 2창 다 정리하면 없어질 거니까 1창만 정리한다. 1번 정리 2A 플러스 1 빼기 6B 플러스 9는 8B 플러스 16. 자, 이쁘게 정리할까요? 2A 마이너스 14B는 6인가요? A 빼기 7B는 3. 일단 잠시 대기. 자, 2번식 정리합니다. 2번식 2창 정리할 필요 없다고 했어. 2A 플러스 1 빼기 6B 플러스 6. 요거 전개 4A 플러스 4. 정리하면 2A 플러스 6B는 6인가요? A 플러스 3B는 3이야. 자, 요 두식 연립하면 되네. A 빼기 7B가 3이고 A 플러스 3B가 3이라고 있습니다. 그대로 놓고 빼면 마이너스 10B는 0이네. B가 0이에요. B가 0이면 A는 얼마야? 3인가? P점의 좌표가 완성됐어. 3,0으로. 자, 이제 우리는 외접원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구하는 거 아니야? 반지름은 PA도 반지름, PB도 반지름, PC도 반지름 아니야? 반지름만 구하면 되네. PA도 구할까요? PA가 반지름이잖아. 루트 X값의 차이. P점의 좌표가 3,0이었어. X값의 차이, Y값의 차이. 따라서 얼마인가요? 5가 나왔네. 반지름이 5야. 따라서 외접원의 넓이 파이 R의 제곱, 파이 R의 제곱. 답은 얼마? 파이도 안 쓰면 틀린다. 25 파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수 있다. 넓이 구하는 건 이미 사선의 공식 이용했으니까 잘 기억하고. 6-로 넘어간다. 자,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야 지금. 그래서 문제 풀지 않아서 그 문제 풀고 지금 오늘 또 새로운 내용 배우러 갑니다. 6-1번은 원의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하는 원방. 자, X축에 접하면 그 원의 중심에 무슨 값이 반지름이라고 했어? Y값. 그러니까 결국 이놈의 원의 중심만 찾으면 돼. 원의 중심 얼마야? 1, 마이너스 4. 수 못하겠네. 잘 안 보이나? 그래서 수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지? 좀 있으면 펴질까 봐. 자, 그러니까 뭐 그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의 중심은 1, 마이너스 4인데 X축에 접한대. 이거 원방 쓰는 거 아니야?
한다. 시작.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네모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병관아?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1. 아니 1. 이라니. 왜 안 쓰고 있을까, 선생님이? 이게 좀 아, x축에만 접하고 있다고. x축에만 접하고 있다니까. 네. 방금 했는데 x축에 접한다. 꼭 원의 중심에 y 값이 반지름. 아 16. X랑 Y 헷갈렸어요. 밥을 많이 먹어서 그래. 6-4로 간다. 6 다시. 갑자기 어떻게 나와요?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무려 몇 개 있어? 나올 수 있어? 크게 1,4분면에 접할 수도 있고 2,4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3,4분면에 접할 수 있지. 어느 놈인지를 찾아내야 하잖아, 여러분이. 어느 놈, 어디에 접하는 놈인지 찾아내는 방법은 주어진 한 점을 잘 보면 돼. 어디를 지난다고? 2,-1을 지난다고 했어. 2,-1은 어디에 있냐가 우리 중요한 거 아니야?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는 거. 몇 사분면이라고? 4사분면이라고. 따라서 원의 중심을 뭐라고 잡을 거야? R, R 잡을 거죠. 됐냐? 자, 민서 준비 시작. 원방 씁니다. 시작. R이 R. 그래. 끝. 뭐 하면 돼? 이제 2,-를 지나니까 뭐 하면 되죠? 대입하면 끝 아닙니까? 대입하면 끝.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야? 주어진 점이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어디 위 1, 2, 3, 4 중에 어딘지만 찾아내면 되는 문제였다. 2 빼기 r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제곱 이꼴 r제. r이 2개 나온 거 없네? 자, 정리를 해야겠네요. 정리하면 r제곱 4r 플러스 4 r제곱 빼기 2r 플러스 1 빼기 r제곱 이꼴 r제곱 하나 없어지네. 정리하면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이꼴. 오, 인수분해 되네. 그래서 r은 1도는 얼마? 합. 원하는 답은 6으로 써주면 되겠죠. 위까지가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있는 과제물은 말하지 않아도 풀지 않은 문제 다 메꾸는 게 과제다. 김관아. 네. 다른 친구들 다 한번 봐봐. 책 옆에 친구 한번 봐봐. 범석이 거 봐봐. 풀리는 안 풀리는 거. 금석이 거. 앞에 풀려 있는 거 안 풀리는 거. 풀어져 있어요. 풀어져 있어? 자, 이제 오늘 새로운 거 배웁니다. 새로운 두 원을 자, 이것도 앞에 한 번 비슷하게 나왔던 건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자, 두 원이 교점이 있다는 건 만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원을 두 개 써볼게요. 하나의 원을 x제곱 y제곱 스몰로 쓸게. 스몰로 ax by 플러스 c 이꼴 0이라는 원이 하나 있다. 또 하나의 원이 c2가 있는데 얘 x제곱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다르다는 거야. b 프라임.
반드시 원방일 때는 x제곱의 개수가 y제곱의 개수가 항상 1이어야 된다. 1. 혹시 계산하다가 2x의 제곱, 2y의 제곱 막 샬라샬라 나왔어. 반드시 답을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 안 된다. 뭐로 써야 돼? 2로 나눈 식으로 써야 돼. 반드시 x제곱의 개수 1이고 y제곱에 1인 걸 작년 선배도 막 계산하다가 이렇게 나왔어. 답을 썼는데 1로만 나오면 답인데 이렇게 써도 틀린 거죠. 원방 자체는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반드시 1 나와야 된다. 그럼 봐라. 이제 원이 두 개가 있잖아. 원이 두 개가 있는데 두 원이 어때? 만나야지. 몇 점에서? 두 점에서. 이 만나는 두 점 A, B가 있고 이 하나의 원이 C1이고 이 원이 C2야. 그러면 이 A점은 C1도 지나고 C2도 지나지. B점도 마찬가지. C1도 있고 C2도 지나는 원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점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지나는 점이야. K에 관한 항등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 봐. 요렇게씩 쓰시고 한번 앞에 나왔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기억납니까? K의 값에 관계없이 요렇게 써주면 돼. 잘 봐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원방 처음 거 C1을 그대로 써주면 돼. 요렇게 써야 빨리 풀리지. 그렇지 않고 막 교점 찾고 하면 어려워집니다. 결국 K 구하는 문제야. K. 자 이제 잘 봐. 여기서 그대로 쓴 거야. 반드시 여기 이꼴0 다 이꼴0으로 만들어 놓은 일반형을 썼지. 자 중요한 사실. 여기 K가 마이너스 1일 때와 K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로 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잘 봐봐. 두 점을 만나는 놈인데 어떤 놈이 나오는지 기하적인 의미로 나올 거야. 이거 K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결국 뭐 한 거야? 앞에 식에서 D식 빼는 거죠. 그럼 X제곱, Y제곱 다 없어지지. 다시 K가 마이너스 1일 때 AX, BY 플러스 C 빼기 X제곱, Y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이꼴 0 가로 풀어서 정리해. X제곱, Y제곱 다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봐라. 1차식 A 프라임 X B 빼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빼기 C 프라임. 자 결국 뭐야 이게? 1차 함수식이니까 직방이지.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뭐를 의미하냐?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뭐를 구한 거야? 직선의 방정식 구한 거야. 자 잘 기억해.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두 점을 지나는 뭐라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돼. 어려운 말 좀 할까요? 요 AB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 AB를 공통현이라고 그래. 자 몰라도 좋다. 공통현. 뭐라고? 공통. AB에서도 현이고 이쪽 C2에서도 현이니까 이걸 공통현.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뭐라고? 공통현을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자 이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무조건 직방이었는데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어떤 놈이 나오냐? 잘 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요 점과 요 점 있지? 요 두 점 있는데 요 두 점을 지나는 뭐가 나오냐? 원. 자,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나 나올까?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나 나올 것 같아?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나 나오냐? 무수히 많이 나오겠지.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이 나와.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을 다닐 때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가 나온다?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렇게 결국 핵심이 뭐야?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그럼 질문 하나 할까? 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가장 작은 원이 중요해. 가장 작은 원. 원은 겁나 많다고. 가장 작은 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지나는 요 두 점 A, B를 지나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원의 방정식 가장 작은 최소원, 최소값의 원. 최소원은 어떤 원일까? 이미 배웠는데
태성 어떤 원이야? 저거요. 그냥 원 아니에요. 와, 우리 지난 시간에 공식도 알려줬어. 공식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최소원이 뭐라고? 지름의 무슨 점? 양 끝점.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방이 나온다고 했잖아. 최소 원만 의미가 있어. 큰 놈은 의미가 없고 가장 작은 원은 이 두 점을 뭘로?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책에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표시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120페이지에 K가 마이너스 1일 때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로 표시가 되어 있고, 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의 최소값을 내용이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응? 아, 나와 있어요? 아, 그러죠. 121페이지에 녹색 글씨가 있네. 노란색 글씨 밑에 줄에 보면 화살표 해가지고 제일 윗부분 121페이지에 밑줄 쳐놓으면 되겠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가장 작은 원은 두 교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나와 있어. 자,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1이 아니냐로 K가 마이너스 1이면 뭐 나온다고? 직선의 방정식 공통 두 점을 지나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뭐가 나온다? 원방. 그래서 요 식으로 써내는 게 중요하다. K는 앞에 붙이거나 뒤에 붙이거나 큰 의미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뒤에다가 붙여주는 게 편하니까 뒤에다가 붙여. 물론 앞에다가 붙여서 풀어도 답은 틀리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연습만 해본다. 낯설긴 할 것 같아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7이 꼴려. 또 하나의 원이 x제곱 y제곱 빼기 6x 빼기 8y 플러스 10이 꼴려. 뭐 구하라고 있어? 두 원의 뭐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했지. 자, 잘 봐. K가 마이너스 1일 때지. 자, 그거 쓰지 마식. 자, 직방 구할 때는 어차피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뺀 거야. 윗식에서 아래식 또는 앞에 아래식 윗식 상관없는 거지. 아니야.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냥 뺀 거라고. 그래 1차식 나오는 거 아니야? 뺀 게 훨씬 빠르죠. 빼면 어떻게 돼? 6x 플러스 8y 마이너스 17이 꼴. 끝. 답이야. 의외로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두 식을 뺀 식이다. 빼면 1차식이니까. 이해되지? 자, 이번에는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 요럴 때 어떻게 푸는가 잘 보세요. x제곱 y제곱에서 또 하나의 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의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 자, 그러니까 일단 x제곱 y제곱 ax 플러스 by 반드시 일반응이 이꼴 0으로 써야 된다. x제곱 y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c 프라임 이꼴 0이면 이 식을 쓸 때 요렇게 쓰고 여기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요 식 그대로 써. 요 식 그대로 x제곱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요 식 그대로 쓴다. x제곱 y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써놓고 이 k 값을 구하는 거야.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원방은 반드시 뭐를 주게 돼 있을까? 새로운 지나는 점을 반드시 하나 주게 되어 있다고. 자,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다가 원점 0,0 주어진 점을 대입하면 돼. 이거 이쪽으로 넘겨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전개해서 넘겨서 써야겠지. 자, 일단 요놈 x제곱 y제곱 빼기 4이 꼴 0 이놈 전개한다. x
x제곱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1 이꼴이야. 됐어. 이거 한번 정리할게요. x제곱 y제곱 플러스 2x 빼기 4y 플러스 4 이꼴. 됐어. 식 세워. 요렇게 k 이렇게 이꼴 요. 자, x제곱 의외로 쉽습니다. k 4 x제곱 y제곱 2x 4y 플러스 3. 자, 0, 교점과 원점 0,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k 값이 구해지. 대입했어. 자, 불러 0, 0, 4 k 또 대입 0, 0, 0, 0, 4 마이너스 4 플러스 4k는 0이네. k 얼마 나왔어? k가 얼마 나왔다고? 1.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게 나와야 된다고. 원방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지 여기다가 k에다가 1만 넣어서 정리하면 끝이다. k값 구했잖아. 여기다가 1, k에 1 구해라고 대입해라.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3. k가 1이니까 전개해. x제곱 y제곱. 아, 이게 작년 선배가 틀렸던 문제네. 4y 플러스 4 이꼴. 자, 정리. 2x의 제곱 2y의 제곱 2x 빼기 4y 이꼴 0. 답안지에 이렇게 딱 썼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 왜? 절대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은 1이 아니면 안 돼. 2로 나눠서 안 나눠 2로 안 나눠서 틀린 거야. 최종적인 정답은 요렇게 써요. 그쵸? k가 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다시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빼면 돼. 그냥 k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을 구하라고 하면 k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k에 관한 식 써서 나머지 한 점 준 것만 대입해서 k 구했지. 대입해서 전개하면 답이야. 그게 원방이니까. 2차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이 낯설고 힘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123페이지 7-1번 풀어볼까요? 연습 한 번 더 똑같은 문제 한 번. 자, 뭐 구하는 문제야? 직선을 구하는 거지. 직선 구하는 거다. 시큼하게 나오는데? 직선 구해서 한 번만 대입해 주면 되지. 서로 다른 수점을 주라는 직선 구하라고 해서 뭐 한다? k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뭐 하면 돼? 바로 빼면 되죠. 이창 소구하는 거니까 뺐어. 위에서 아래. 그러면 4x a 빼기 2y
플러스 4 이꼴 0. 끝. 이게 다다. 우리 구하는 건 A 구하는 거야. 3, 마이너스 4 지난다고 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8 플러스 4 이꼴 0이네. 맞아요? 그러면 24네. A 얼마? 넘어가. 8-1. 자, 두 원의 교점과 3,0을 지나는 뭐 구하라고 했어? 원방 구하라고 했어. 원방. 얘는 무슨 값 구하는 거다? K 값 구하는 거야. 쓴다식 이렇게 식 쓰시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니까 K에 관한 항등식 써서 요식 X제곱 Y제곱 빼기 5X 3Y 플러스 3 X제곱 Y제곱 빼기 2X Y 빼기. 따라서 뭐를 대입하면 돼? 3,양 대입해서 무슨 값 구하는 거다? K 값 구하면 끝. 자, 이거 직방에서 한번 했던 거라고 했어. 이거 K에 관한 교점을 지나는 식습니다. 대입하면 불러 9 15 그다음 K 9 0 6 0 2 앞에 계산하면 얼마인가? 13 마이너스인가요? 뒤에 거 계산하면 1인가요? 맞아요? K 얼마야? K 2요. K가 2니까 여기다가 이제 2 대입해서 전개만 해주면 돼. 전개한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5X 3Y 플러스 2 대입했으니까 2X의 제곱 2Y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4이고 정리 3X의 제곱 3Y의 제곱 마이너스 9X 5Y 이꼴 0 있나요? 자, 3으로 안 나누면 큰일. X제곱 3Y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3으로 나눴다. 3X 플러스 3분의 5Y 자, 친절하게 출제자가 요 식과 요 식이 같다라고 놨으니까 비교만 하면 끝나는 거죠. A 얼마야? 마이너스 3. B 분수네. B는 3분의 5. C는 0.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다 더하라고 했네. 마이너스 3, 3분의 5, 0. 마이너스 3분의 4인가요? 이렇게. 자, 이제 오늘 새로운 내용 126페이지로 갑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 자, 그래도 원이 한 3분의 1 정도는 끝난 것 같아. 거의 3분의 1 정도.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공통수학 원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야. 자, 한번 잠깐 가볼까요?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기억나나요? 크게 몇 가지 나오죠? 세 가지. 자, 그래서 요 놈을 y 꼴 ax의 제곱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쓰고 요 직선이니까 y 꼴 mx 플러스 n으로 놓고 반드시 우리는 이거를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y 꼴 샬라니까 방정식 ax의 제곱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과 같다. 넘겨서 정리해서 ax의 제곱 1창 b 빼기 m의 x, c 빼기 n 이꼴 0으로 만들어서 이제 드디어 판별식을 쓰면 돼. 그치? 첫 번째 경우는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난다? 2점에서 만난다. 좀 이따가 이 포물선이 원으로 바뀔 거야. 그거 하려고 하는 거라고 지금. 포물선이 원으로만 바뀌면 된다고. 얘 뭐야? 판별식 d가 0이다. 뭐야?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얘는 만나지 않는다. 요거라. 자, 이제 우리 할 게 뭐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아니야? 자, 원방 하나 줄게요. x제곱 y제곱 이꼴 r제곱. 직선 하나 줄 거야. 직선 y 이꼴 mx 플러스 n이야.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마찬가지. 몇 가지 경우 나오나요? 몇 가지 경우 나오겠어? 세 가지 나오겠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크게 세 가지. 자, 풀이 방법이 두 가지인데 선생님은 지금 소개하고 있는 방법 쓰지 않을 거야. 판별식 쓰지 않을 거야. 새로운 방법을 쓸 거니까 그걸로 따라온다. 자, 요식 연립, 이 두 놈을 연립해서 방정식꼴로 만들어야 돼. 얘는 대입법을 쓸 거야. y 자리에다가 요거 샥 대입. 자, x제곱 플러스 판별식을 쓰려면 반드시 방정식이 돼야 쓸 수 있는 거라고 해서 빼기 r제곱 이꼴. 전개하세요. x제곱. 이게 가장 일반적인 판별식을 써서 풀어내는 방법. 자, 이쁘게 정리하면 우리가 m제곱 플러스 1의 x. 식은 별거 없어. 숫자로 줄 거니까 문자로 나와서 어렵게 보이는 것뿐. 이제 완벽한 방정식이 됐죠. 따라서 방정식 2차 방정식 만들었으니까 첫 번째 몇 점에서 만나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뭐 쓰면 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두 번째 뭐 하는 거야? 접하는 경우지. 한 점에서 만나지.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D가 뭐다? 0이다. 만나지 않는다. 세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쓰면 돼.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 자, 이렇게 방정식으로 만드는 번거로움이 있어. 근데 앞으로 활용도가 별로 크지 않아. 판별식 쓰는 것은. 그 다음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이 선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 요 선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띵선이라고 불렀어. 띵선. 그리고 요 직선도 우리가 명칭을 부를 때 띵선이라는 명칭이 있었고 얘는 별로 명칭이 없어.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요 점 우리가 뭐라 부르지? 접점. 원의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는 순간 여기는 수직이다. 왜? 이게 반지름 최단거리가 돼야 됩니다. 예선을 뭐라 부르지? 이미 나왔는데 명칭이 접선. 자,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던데. 원을 두 개로 나눴네. 원을 두 영역으로 나눴다. 태성! 뭐라고 부르지? 모르면 오늘 집에 간다. 2원. 2원 같은 소리 하는데 2원. 하윤 뭐라 불러? 두 개로 분할하는 선이라고. 두 개로 분할하는 선. 아무도 모르네. 할선, 분할선. 앞에 분자가 빠진 거야. 할선이라고 한다. 할선. 그냥 처음 듣는 거라고. 민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안 물어봐서 말 안 하는 거지. 자, 두 번째 풀이로 갈 거야. 우리 책에 다 소개되어 있어. 자, 그래서 요거 말고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 잠깐 또 병관이가 답변이 필요하다. 병관이의 답변. 직선이 하나 있어. 점이 하나 있어. 점. 이 점과 직선 사이에 이르는 거리, 요 거리를 디스턴스에서 D라고 썼잖아. 매우 중요한 공식. 이제 피타고라스를 많이 써먹었다면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매우 중요하다고 했잖아. 형관이 불러라. 루트 좋아. a제곱 플러스 b제곱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평관이는 절대 이제 안 까먹죠. 선생님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점과 점 사이 거리고 두 개는 반드시 외우겠는데. 자, 요 놈을 이용할 거야. 잘 봐. 원이 하나 있어. 원이. 자, 이 원에 있고 원의 중심이 있겠지. 중심. 자, 직선의 위치 관계가 하나, 둘, 세 개로 나오잖아. 자, 뭐 이용할 거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자, 선생님이 여기 있는 요놈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스몰 d라고 할 거야. 이 스몰 d와 r과의 관계를 가지고 풀어낼 거야. 앞으로 이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스몰 d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첫 번째 D하고 R의 관계로 풀어내면 끝나. 부등호가 정해지는 거 아니냐? 반지름은 어느 정도 돼? 뭐 이 정도가 반지름이지. 맞아. 첫 번째는 경관 D가 크냐 R이 크냐? 아니요.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르는 거리, 직선이는 거리를 스몰 d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 또 두 번째는 요놈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과 d가 뭐 하는 경우야? 두 번째는 d하고 r이 뭐 하는 경우? 딱 같은 경우.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접한다. 접할 중. 세 번째 봐. 세 번째는 거리가 요놈이지. 자, 선생님 명칭 줄까? D1, 여기까지가 D2, 여기까지가 D3야. 그러니까 D의 관계와 R의 관계는 D가 훨씬 커버리잖아. D가 크면 뭐야? 만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요 놈으로 풀 거야. 자, 우리 원방에서 스몰 d가 뭐라고? 스몰 d 뭐? 원의 중심에서 어디에 이르는 직선의 원의 중심이야. 한 점이 원의 중심의 직선에 이르는 뭐? 거리를 우리 뭘로 놓는다고? 스몰 d로 놓고 d하고 r 관계. 자, 우리 책에 보면 126페이지는 판별식 쓰는 게 나와 있고 오른쪽 127페이지는 선생님이 설명한 D하고 R 관계가 나와 있지. 앞으로 D하고 R 관계를 이용합니다. D하고 R 관계를 이용해서 풀 거야. 그 다음 자, 원에서 이미 한현 요 A, B의 길이 구하는 방법. A, B의 길이 구하는 방법. 원의 중심이 있겠지. 원의 중심. 자, 원의 중심에서 이미 한 현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현의 길을 우리 뭐 하더라? 수직 이등분 한다고 중3 때 배웠나요? 원의 중심에서 이미 한 현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현의 길이를 수직 이등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AM의 길이를 구해서 몇 배? 2배 하면 되지. 되냐? 방금 배웠네.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스몰 d. 자, 원의 중심에서 A 연결하면 이게 뭐야? 반지름 R. 그러니까 우리는 D만 구하면 되네. R은 줄 거니까. 따라서 AM 어떻게 구하죠? AM은 플러 루트 R의 제곱 빼기 D의 제곱. 자, 그래서 결국 A, B를 구하는 방법은 2배의 루트 한 페이지 넘겨봐. 미리 여기까지 설명하고 문제 풀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없어. 공식이 아니야.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끝나는 거다. 피타고라.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에 이르는 거리까지 내용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에 관한 문제들 풀어볼 건데 반드시 선생님 판별식 안 쓴다고 했어. 스몰 d 쓸 거니까 요거 쓰는 연습을 해야 저 뒤에 가면 이제 공식이 나올 건데 그 공식 할 때 이걸로 증명할 거거든. 근데 요 놈 쓰는 게 확장성이 크다는 거. 판별식을 써도 나는 무방하지만 확장성에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스몰 d를 사용하는 게 좋다. 하나만 연습해본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 거의 기계적인 부분들. 131페이지 9-1번으로 연습해볼게. x제곱 y제곱 이꼴 9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의 위치 관계. 자, 세 개 다 풀으라고 했지? 자, 그러니까 세 개 다 풀으라는 것은 하나만 잘 풀면 돼. 그죠? 하나만 잘 풀면 된다. 자, 원이 주어졌고 직선이 주어졌어. 그러면 원이 주어졌는데 원의 중심은 아예 노출된 거 아니야? 몇 컴마 몇이야? 0,0. 되냐?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을 구하래.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이 만난다. 그러면 거리 스몰 d와 r과의 관계 누가 크다로 풀면 돼? r이 크다로 풀면 돼. 요놈으로 풀면 끝나는 거죠. 그냥 자,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요 직선을 딱 써놓으면 요 직선이 뭐가 돼? x 플러스 y 빼기 k 이꼴 0이지. 자, 이제 스몰 d 구하면 돼. 스몰 d. 요 d 구하면 된다.
D 구하러 간다. 시작. 루트 1의 제곱 1의 제곱 절대값 0,0 대 됐어. 따라서 계산하니까 얼마야? 루트 2분의 K네. 루트 2분의 K. 유리화해도 상관없죠. 2분의 루트 2K가 돼. B가 뭐라고? 2분의 루트 2K. R이 얼마야? 3이네. R 3. R이 커야 된다고. 따라서 K는 어떻게 돼? 3 곱하기 유리할 필요 없었는데 유리화 괜히 했네. 안 한 게 편했네. 그죠? 유리화 안 한 게 편했잖아. 뭐야? 써 그냥 상관없어. 루트 2분의 인가요? 역수니까. 자, K는 뭐보다? 3 루트 2지. K는 3 루트 2보다 뭐하다? 작다 쓰면 돼. 3 루트 2보다 작다.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인가요? 자, 뭘로 풀면 되냐? 2번은 D 이꼴 R로 풀면 되지. D가 뭐였어? 루트 2분의 K인가요? K? 절대값은 안 씌웠네. 이게 상관없는데 얘는. 자, K는 얼마냐고? R이 얼마라고? 3. 절대값 K는 3루트 2지. 하나 빼먹었네. K는 뭐 나와? 뿔마 3루트. 이게 답인데 여기 K값 절대값을 안 씌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절대값 안 씌웠나요? 얘는 2분의 2 절대값 K인가요? 루트 2K 맞아? 문제가 K 맞나? 주어진 K? 잠깐만. K가 맞나? 맞지 말고 K를 절대값을 안 씌워서 다시 해야겠네. 미안. K 절대값을 안 씌웠는데 씌워야 되는데 안 씌웠네. T부터 보다 T 다시 X 플러스 Y 빼기 K지. 자, 거리 T 구한다. T 스몰 T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절대값 0,0 대입했으니까 0, 0, K R이 얼마라고? 3 누가 커야 돼? R이 커야 돼. 그래서 절대값 K는 하고 풀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 3 루트 2 그냥 따라서 절대값이 들어있는 부등식이니까 K를 가운데 쓰고 사이 범위로 쓰면 되지. 3 루트 2 플러스 3 루트. 자, 1번 조심해야 돼. 절대값을 아까 선생님이 없애버려서 K값이 나옵니다. K 이렇게 나왔고. 3번은 풀 필요도 없지. 3번은 뭐 푸는 거야? B하고 R 관계 중에 이거 푸는 거니까 얘를 뭘로 바꿔서 주면 돼? 큰 작작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3번은 방금 풀었던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3보다 크다로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K는 이렇게 곱해버려. 3 루트 2로 풀어야지. 따라서 얘는 큰 작작으로 푸는 거 아니야? K는 마이너스 3 루트 2보다 작고 또는 K는 3 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내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조건으로 풀었다. 하나 더 연습해볼까? 2번 연습은 9-2번으로 연습. 9-2번 연습.
이렇게 문제 받으면 제일 먼저 할 게 뭐야? 스몰 d를 먼저 구해놓는 게 편하지. 그리고 r만 미리 구해놓으면 편한 거 아니야? 스몰 d 구하러 간다. 스몰 d 원의 중심 얼마야? 0,0. 직방 쓴다. mx 빼기 y 빼기 4 이꼴 0으로 써서 d 구한다. d 구하러 갑니다. 루트 x 계수의 제곱 m의 제곱 y 계수의 제곱 1 됐어. 절대값 0,0 대입반식 뭐 쓰면 돼? 마이너스 4 쓰면 돼. r은 얼마야? 2 그치? r은 2. 자 이제 다 구해놨으니까 이제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뭐로 불러? D하고 R의 관계 누가 크다? R이 크다. 한 점에서 만난다. D하고 R 같다. 만나지 않는다. D가 이렇게 풀면 돼. D 불러 이제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에 4로 쓰면 되지. 이게 2보다 뭐하다? 이렇게 양변에 루트 2제곱 플러스 1을 곱해버려. 이제 절대값 4 되는 거고 그대로 이 4니까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약분 되나요? 2가 되고 여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다. 그냥 아니 얘와 얘 자리 바꿔도 상관없고 어차피 이거 분모 양변에 루트 이거 곱한 거 아니야. 양변 제곱 넘겨 얼마야? 3이야. 그럼 얘 뭐 나와? m제곱 빼기 3이 이쪽이지. m 플러스 루트 3 m 빼기 루트 3이네. 맞아? 뭘로 써야 돼? 사이 범위 큰 작자. 큰 작자로 쓰면 돼. 그럼 2번은 풀 필요도 없어. 답 뭐라 쓰면 돼? 2번 답은 m은 얼마? 뿔마 루트 3 쓰면 되겠지. 0 되는 값 쓰면 되는 거야. 3번은 뭐라고 쓰면 돼? 얘를 사이 범위로 쓰면 되죠. 일일이 다 풀 필요 없이 하나만 잘 풀어내면 나머지는 0 되는 값 또는 큰 작자는 사이 범위로 10-1번으로 간다. 10-1. 자,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났을 때 그 두 점의 길이 선분 두 점. 다시 말하면 현이지 현. 자, 원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릴 거야. 원을 대략. 그리고 이 직선을 그릴 건데 이 직선이 반드시 몇 점에서 만난다고?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려야 할 거 아니야. 뭐 어디가 A이고 어디가 B 순서는 관계없으니.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거야. 그래서 원의 중심을 잘 찾아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현의 길이를 수직 2등분한다. 요런 이용하는 거죠. 차근차근 구하면 된다. 자, 얘 이 길이 먼저 구할 거고. 자, 여기가 뭐야? 반지름이지? 반지름은 이미 준 거잖아. 얼마야? 루트 10. 됐어. 요것만 구하면 돼. 원의 중심 얼마야? 2,1. 요 직방 쓴다. 2x 빼기 y 플러스 2 이꼴 0이니까 요 스몰 d 구하면 돼.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이는 거리 구하는 거. 루트 절대값. 답변관이 불러 시작. 풀어도 괜찮아. 풀었어도. 공식은 알고 있는데. x 계수의 제곱, 제곱 y 계수의 제곱, 1 대입반식. 4 S 공식을 암기했는데 적용을 잘 못하는 거 안 되는데. 요 점을 대입해야 할 거 아니야. 루트 5분의 절대값 얼마야? 5야? 얼마야? 루트 5지. 그래서 이거 얼마라고? 자, AM의 길이만 구하면 돼. 우리가 구할 건 AB의 길인데 하나만 구할 거야. AM의 길이 구해서 2배 하면 되지. 2배.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되겠네.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돼. 요 길이 요. 루트 10의 제곱 빼기 루트 5의 제곱. 루트 10 빼기 5 얼마야? 루트 따라 정답
얼마다? 오늘 배운 내용 아니야 이게? 원의 중심에서 이미 한 현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현의 길이를 수직 이등분한다. 그 내용 이용한 거니까 그대로 풀어내면 됩니다. 10-2번 연습. 원방이 어렵다는 건 아는데 수업 시간에 전화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 기억도 하나도 안 날 걸. 루트 6땡. 응? 뭐가 루트 6? 반지름이요. 확인이 맞네. 이게 뭘 못 구하겠지? 원의 중심으로 직선까지 거리 구해야 되는데 아니, 현의 길이는 어떻게 알아? 방금 이 새끼야 수직 이등분 한 다음에 반띵만 구하면 되잖아. 주십시오. 너 방금 1번 어떻게 구했냐? 이거 다 구했냐? 반절만 구했냐 너? 반절이요. 여기 좌표를 구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여기 아파트 어디? 저요? 어. 신경병이 생겼나봐요. 뭐하냐? 아닙니다. 신종병이 생겼다고? 제가 첫 번째 감염자인가봐요. 일단 원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뭐로 만들어야 되고 표준형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원의 중심만 찾아내고 반지름 찾아내고 필요한 게 얼마죠? 1. 여기는 4. 자 그러니까 얘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이거 얼마야? 원이 있대 원이 중심이 있겠지. 원의 중심 얼마야? 생기는 현이 생겼대. 현 반드시 현이 생겼다는 말은 몇 점에서 만났다? 두 점에서 만났다는 거지. 이게 현이잖아. 중요한 성질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현의 길이를 뭐한다? 수직 이등분. 여기 중점이 되는 거야. A, B의 중점.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반지름만 써내면 끝나는 건데 D만 구하는 거 아니야? 반지름. 요거 연결하면 반지름 아닌가요? 이 길이 얼마야? 자 요것만 구하면 되네. 요 직선 쓴다. 이 직선은 반드시 공식에 대입할 거니까 일반형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4 곱한다. 양변의 4곱. 이쁘게 정리. 3x 빼기 4y 플러스 1 이꼴 0이 됐어. 자 이제 요 점 마이너스 1,2와 요 직선 사이는 거리 d 구하는 거 아니야? 루트 x의 개수의 제곱 y 개수의 제곱 절대값 마이너스 1,1 여기다 대입하듯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플러스 5분의 10이네 10 2인가요 2? 얼마라고? 따라서 A, B 길이를 직접 구하지 않았잖아. 어떻게 A, B를 바로 구하냐. A, M의 길이 구해서 현의 길이를 수직 이등분하니까 2배 구하면 된다며. 따라서 이 A, M의 길이 이 A, M의 길이는 무슨 정리 쓴다고? 피타고라스 루트 6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그러니까 루트 6 빼기 4에서 얼마야? 루트 2 최종적인 정답 얼마라고?
A, B를 어떻게 구하냐고? AM을 구해야지. BM을 구해야 되지. 자, 이제 대충 관절 정도는 끝난 것 같네. 대충 관절. 끝난 것 같긴 한데 공식이 뒤에가 어려워서 해야 되는데요. 공식이 어렵다. 하나 풀고 마무리할게. 오늘 하나 풀고 마무리한다. 하나 풀고. 오늘 7-2 풀었나봐. 7-2. 안 풀었나요? 7-2로 마무리. 뭐를 구하는 건지 잘 보시고, 아까 풀었던 분도 잘 보시고. 7-2.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어. 직선. 직선. 문제 핵심은 직선이지. 주간 테스트 안 본 사람 딱 한 명 있다. 우리 학원에 지금 전체 통틀어서 있는 거 알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니까 K가 마이너스 1배야. K 마이너스 쓰지 마시고 그냥 빼면 된다. 요것만 잘 정리하면 되지. 정리한다. 플러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2x 빼기 6y 10 넘어오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6이가요? 맞나? 요로 놓고 그대로 놓고 뭐 해버려? 빼버리는 게 편하겠죠. 자, 이거 정리하면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8y 플러스 2 꼴 0인가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핵심 하여튼 직방 구하냐 원방 구하냐에 따라 K에 관한 식인데 K가 마이너스 1일 때 직방은 그냥 빼면 된다. 1차식 형태. 대입 얼마야? 마이너스 7에 2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8이 16 플러스 2고 마이너스 7에 2 그러면 30 28 뭔가요? A는 마이너스 4 금요일부터 방학이야. 금요일부터 방학을 해도 선생님이 편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방학 때 좀 부족한 영상을 놓쳤거나 좀 안 풀어진 부분이 있으면 다 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배운 데까지 시간은 충분하잖아. 시험 범위는 집합까지가 예측되고 있어. 지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집합. 근데 이제 원방만 끝나면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가 끝난다고.
빠르면 다음 주에 끝나겠네. 집합은 끝나 있잖아 우리가 대략 교과서 다 풀어놨으니. 이제 이거 끝나면 다시 이제 처음부터 해서 교과서를 풀지 진도를 더 나갈지는 좀 상황을 좀 볼 것 같아. 진도를 더 나갈 수도 있고 멈추고 그냥 바로 중간고사 대비로 갈 수도 있고. 뒷부분이 뭐 함수 파트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함수 파트만 고민 좀 해보고 선생님이 쉬는 날 방학 동안에 진도를 나갈지. 태승이는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어. 멈춰서 다시 또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 진도 나가면 함수하는 거요? 함수하는 거지 당연히 원반 끝나면 일주 후에